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아일보의 김순독 대기자가 나쁜 놈은 그냥 잡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동석이 보인다 라는 칼럼을 게재했는데, 동아일보의 김순독 대기자는 왜 항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안티적인 마인드로 이런 글을 쓰는 걸까요? 자, 그전에도 김순독 대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격을 계속 이어갔죠. 저도 사실 이 글을 딱 봤을 때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치를 하려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한마디로 지금 북한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의 이 독보섯로 변해버린 대한민국에 대한 내치와 북한 김정은과 관련된 핵, 외치, 또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 등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포지셔닝을 잘 잡고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삐딱한 칼럼을 썼을까요? 어쨌든 저도 처음에는 낚시 같은 마인드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어퍼컷 세레모니를 할 때 알아봤어야 했다. 영화 범죄 도시 3에서 복싱을 감미한 맨주먹으로 1000만 관객을 사로잡은 마동석과 공통점이 적지 않다는 것을, 대한민국 경찰 마석도 역의 마동석은 첫째, 불타는 정의감과 막강 파워를 온몸으로 내뿜는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상시킨다. 마동석이 나쁜 놈은 그냥 잡는 거야 하며 끝까지 맨손으로 빌런을 때려잡듯 검찰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농단 수사로 국민 지지를 한몸에 받았다. 그가 2021년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특히 분노를 터뜨린 건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었다. 뭐 소수의 이권 카르텔입니까?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채 먹이사슬을 구축해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는 거다. 전임 정권 시절 86 그룹과 연계된 좌파 네트워크는 굶어 죽은 귀신처럼 온갖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은 물론 태양광 같은 신사업까지 만들어 국민 혈세를 폭풍 흡입해 왔다. 이들 이권 카르텔에는 넌 그냥 좀 맞아도 돼 라는 마동석 대사로도 부족할 판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4일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이권 카르텔 혁파를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 모욕죄로 걸릴까 걱정스럽지만 표현의 자유를 믿고 감히 쓰자면, 둘째, 마동석이 입에 달고 사는 비속어와 과도한 남성성도 윤석열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마동석처럼 핵 주먹을 휘두르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손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정기관들은 핵 주먹을 능가하는 괴력을 발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킬러 문항을 지적한 지 하루 만에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이 수사에 나선 건 무시무시하다. 국세청이 즉각 유명 입시학원에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도 모자라 애들만 불쌍하지 한마디를 한 일타 강사까지
세무조사를 때리는 건 공포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그래도 마동석은 엉뚱한 악한을 때려잡진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잡아야 할 상대는 학원에서 다 배웠지 하고 넘어가는 아니라고 무능한 학교 교사들이다. 그런 공교육을 감독하지 못한 교육부보다 벤처 마인드로 인강 등 학생 수요에 부응한 사교육이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할 순 없다. 영화에서는 편집이라도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잘못 휘두른 민중의 몽둥이는 어쩔 것인가. 세 번째 공통점은 그 막강 파워를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다. 1편, 2편에서 상관이자 친구였던 강력 반장이 3편에서 사라지면서 마동석에게 하지마, 견제할 사람이 없어졌다. 조폭 보수들을 불러다 강제 화해를 시키는 등 나름의 인내심을 보일 줄 알던 마동석 캐릭터도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편한 사람들만 주변에 든다는 것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국제민주주의와 선거지원연구소, 국가별 평가에서 한국의 대의 정부, 공정행정지수는 2021년과 2022년이 동일했고 기본권과 시민참여지수는 소폭 상승한 반면 정부 견제지수가 하락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취임 후 첫 개각을 11개 부처에서 장관 아닌 차관만 12명 바꾸고 그것도 5명은 자기 비서관을 보낸 것은 굳이 김종인 대선 당시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 말을 빌리지 않아도 건국 이래 처음 있는 국정 운영이다. 그래 놓고 대통령은 차관들에게 이권 카르텔과 맞서 싸우는 업무 능력 평가를 당부했다. 장관 인사권을 박탈하고 국무회의를 허수아비 회의로 만들며 전임 정권의 청와대 정부 뺨치는 용궁 체제를 확인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옆에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현인이나 참모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런 개각,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내세운 건 환영한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공기업의 전문성과 거리가 먼 측근을 낙하산으로 보내는 일은 그쳐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검찰 카르텔은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만이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 야권에서 도끼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처가 카르텔이란 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을 속히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혁파 등을 말할 때 마동석 영화처럼 박수를 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영화와 현실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다. 경찰이 민중의 몽둥이일 수 없듯이 대통령이 법과 원칙만 강조하다 정치인 1호로서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교묘하게 마동석을 벤치 마킹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디스하는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의 이 칼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여기에 이제 댓글이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추천을 무려 1503개나 받은 이 댓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김순덕 칼럼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순수하게 지지하는 글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 칼럼에서 어떻게든 윤석열 흠집 내려는 의도가 보인다. 지난 좌파 정권에서 사법, 행정, 사회 모든 분야에 싸그리 좌파를 다 심어 놓았다. 제대로 우파, 자유, 민주주의,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면적, 인적 개편이 당연한 것 아닌가? 얼마나 정확하게 김순덕 대기자를 발칵 뒤집어엎는 댓글입니까? 어찌됐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처럼 마동석처럼 더 스트롱하게 강하게 불법과 타협하지 말고 지금처럼 잘해 주시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